투자를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대형 우량주냐, 시장의 중심주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자산관리 차원에서 자기 계좌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사고의 유연성,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아까 잠깐 예고해드린 대로 남석관 슈퍼개미시죠. 남석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는데요. 네. 그동안 많이 버셨나요? 저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월 단위로 이렇게 정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장이 나빠도 1년에 이제 3개월 이상 마이너스 된 적은 없고, 2019년인가? 그때 제가 보니까는 3개월, 1년 중에서 3개월 마이너스더라고요. 그러니까 평균 한 2달 정도는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러니까는 올해 들어서는 1, 2월 달 플러스고 3, 4월 달 마이너스였어요. 아, 3, 4월을? 네, 그러고서 5월 달에는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 그리고 앞으로는 계속해서 이제 올 말까지는 플러스가 나야지, 이제 12개월 중에서 10개월 플러스 평균, 네,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왜 그 말씀을 드렸냐면은 사실 1, 2월 달 좀 불꽃장이었고, 그 다음에 정말 재미없는 장이었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도 뭐 종합주가 지수는 오르지만 사실 뭐 이게 뭔가 그 순환매 형태라 특히 이 주린이들이 우량주 많이 들고 있잖아요. 우량주들은 그렇죠. 계속 조정을 받고 있고 올라도 잠깐 올랐다 다시 제자리에 가고 참 재미없는 장인데 그 어떻게 그 구간을 지금 보내고 계시나 투자를 그게 궁금해서 제가 올 초부터 그 일반 투자자분들이 제일 빨리 캐치해야 되는 게 이제 장의 성격 그런 거를 좀 빨리 캐치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뭐 다 아시다시피 1월 달까지 이제 급등장이었다가 그 다음부터 이제 조정장인데 코스피 기준으로 해서는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서 최고치죠, 최고치. 네. 최고치인데 분위기는 영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 그렇죠. 아니에요. 오른 것 같지가 않아요. 내게 올라야지 주식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수는 고점인데 미국의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분위기는 영 아니에요. 그래서 분위기는 고점 대비 대부분 5% 또는 이제 10%, 15%까지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많이 있는데 그 원인이 이제 이 경기가 재개되면서 백신 이 접종으로 인해 가지고 경기가 재개되면서 대면 사업 쪽의 주식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 뭐 우리가 늘상 경기 방어주라고 하는 그 SK텔레콤이라든가 KT 같은 통신주들도 많이 올라갔죠. 많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어떤 섹터에서 안 올라간 부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난해 같이 어떤 특정한 섹터가 올라가면서 장을 리딩하던 게 끝나고 지금은 이제 그동안에 저평가됐던 부분들 또는 올라가지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순환매, 그것도 이제 빠른 순환매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섹터가 다 올라가니까 지수는 안 떨어지는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자기 주식이 안 올라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특히 올 초에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투자한 종목인데 뭐 그 8만 원 후반대 또는 이제 9만 원 여기에서 이제 매입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8만 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8만 1,000원, 뭐 2,000원까지 갔다가 또 7만 9천 원 때까지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는 영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원래 보통적으로 주식시장이 매년 이래요, 매년. 그러니까 거의. 이게 우리가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주린이 분들한테 답답하시죠 이런 얘기 하면서도 또 원래 주식시장은 이런 거 아닌가 그렇죠. 싶은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요. 특히 우량주, 그렇죠. 단기 급등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외에는 원래 우리가 1년에 뭐 8%만 벌어도 큰 수익 아니야?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라는 거는 매일 오른다 해도 하루에 0.1 뭐죠? 이렇게 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1년 단위로 8% 오른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 이 심리가 또 그게 아니란 그렇죠.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곳에서 올 초에 이제 주식 투자하는 거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이 차트를 봐가지고, 이제 볼 때가 이렇게 좀 이격이 높게 벌어졌다. 그러니까 상승각이 조금 크다 싶으면 아무리 우량주라도 무조건 매도예요, 매도.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신 거를 실제 차트로 한번 좀 어떤 구간을 얘기하시는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이게 참 근데 참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은 판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여기 초기에 요 1월달 분위기 있잖아요. 이렇게 급등했을 때.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대형주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세상에 거의 보기가 드문 거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럴 경우는 무조건 매도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 각도가 가파를 경우. 너무 폴대가 우리가 이격이라 그러는데, 이동평균선 있잖아요. 5일선에서 이게 너무 벌어져 있다든가, 뭐 이렇게 가파르게 너무 올라가면, 일단은 이제 단기 고점이니까 대형 우량주라고 하더라도, 이럴 경우는 이제 일단은 매도를 하는 게 낫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5일선과 21선의 이격, 간격을 말씀하시는 그런 건가요? 것도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는 이 그래프, 이런 식의 그래프는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주가를 이렇게 보더라도 미국 주가 같은 경우는 뭐 빅테크 관련주들은 이 사이즈가 엄청나잖아요. 시가총액이. 그런 주식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너무 이렇게 폴대가 급등하는 패턴이 나오면 일단 매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보초 정도만 세워놓고, 거기도 역시 한 21선까지 이렇게 떨어지고 그러면. 조정을 받으면? 네, 또. 그럴 때 이제 매수를 하면은 크게 손해를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가 LG 화학 가지고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한번 해봐 주시죠. LG 화학을 이렇게 보면, 여기 우리가 기술적으로 이렇게 봐도 이쪽에 있죠. 여기 100만 원. 100만 원 넘는 게 쌍봉이거든요. 쌍봉. 그렇게 보면. 그러면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기 미국의 테슬라 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900불 때 장기적으로 그냥 수개월 동안 거기 매물대가 쌓여져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웬만한 호재 아니면, 다시 말해서 돈을 엄청나게 이제 많이 벌어들여가지고 실적이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는 한 이거를 뚫기가 거의 불가능한.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도 좋은 뉴스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한 95만 원까지 올라갔었거든요. 이럴 때는 여기서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매도죠, 매도. 그러고서는 계속해서 흘러가지고 이제 올 하반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오다 보니까는 관심도가 조금 멀어지지 않을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첫 번째 봉 올라오던 쌍봉 중에 첫 번째 봉 5일선 간격이 지금 저게 많이 벌어진 여기도 건가요? 마찬가지죠. 여기 같은 경우도 그때 이제 삼성전자 올라갈 때하고 똑같은 같은 시점인데, 그게 1월 달이었죠. 1월 달. 그러니까 지수가 급등하면서 뭐 호재들 막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큰 주식이 이렇게 갭상승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죠. 이렇게. 저럴 때는? 이럴 때는 일단은 팔아놓고 봐야지 되는 거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또 다시 올라가서 그때 뭐 이제 효자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럴 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조금 과열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또 이제 소위 동학개미 해가지고서 오버슈팅하는, 시장은 항상 오버슈팅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졌다가 지금 이렇게 여기서 사신 분들은 크게 이제 손해인데, 조금 그래요. 답답하죠. 100만 원 다시 전고 좀,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느끼는 포인트는 지금 이제 쌍봉 이후에 떨어져 다시 반등할 때 100만 원대 사신 분들 아까 95만 원까지 갔으니까 90만 원 넘었을 때 그래도 내가 산 가격이 안 오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셨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손해를 안 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상황, 어떤 상황에서는 내가 현재 손해가 나더라도 손절의 의미로 반등할 때 매도해야 될까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기준이냐면,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거를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
차트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게 경험치에 의해서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치에 의해서 보면 보통은 그 어떤 주식이 올라갈 때는 이 좋은 뉴스가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네. 좋은 것만 나오는 거예요. 올라갈 때. 그러고서 떨어질 때는 나쁜 것만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뭐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K 배터리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그렇죠. 그러는데 조금 냉정하게 우리가 이제 K 배터리 해가지고서 전기차 해가지고 그 붐이 막 뉴스로 막 나올 때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맞기는 맞죠. 시장이 그쪽으로 그 내연기관차는 이제 다 들어가고 2차 전지 전기차 시대가 되고 수소차 시대가 된다고 해서 쭉 이렇게 주가가 뉴스로 인해서 막 올라갔다가 실적이 과연 그만큼 되느냐 이제 그걸 한번 되돌아봐야죠. 그래서 떨어진 다음에 보통 웬만한 대형주 같은 경우는 80% 이상 회복이 돼요. 보통. 그래서 저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갖고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뭐 100만 원에 살 리도 없겠지만 혹시라도 샀다 그러면 90만 원 넘어서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면 되게 고마운 거죠. 네. 그때 내 본전 손해 보는 거 생각 말고 손절의 그렇죠. 개념으로 그때라도 그렇죠. 반등했을 때 그렇죠. 보통 사람 심리는 그냥 본전이 오면 팔아야지. 혹은 조금이라도 이익이 나면 팔아야지. 그러다가 보면 이제 놓치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게 결단을 해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주식 투자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 또 이 채널을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개인 투자가가 아닌가 이렇게 그렇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항상 현금 비중이 있어야 돼요. 현금. 그래서 주식으로 꽉 채워놓고 있다 보면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아까 그렇게 좀 저점이 왔을 때 거기서 좀 사서 물타기해서 반등할 때 매도해야 된다. 저는 물타기라는 말을 안 하거든요. 분할 매수. 분할 매수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제가 제 책에서도 그랬고 무수히 많은 강연을 하면서 물타기의 그 개념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 차례. 네. 그래서 이 채널에서는 제가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제 주식 투자에서 물타기는 없어요. 물타기라는 거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왜 하세요? 왜? 돈 벌려고. 돈 벌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는 올라갈 거로 생각을 해서 주식을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떨어졌다라는 것은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걷다가 왜 추가로 돈을 집어넣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현금을 갖고 있으면 좋은 기회가 매수할 기회가 항상 오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시세를 낮춰서 이 평균 단가를 낮춰서 매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선취매 과정에서 어디가 바닥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분할 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물타기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나중에 팔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 몇 달 뒤에 좋은 게 있어서 또는 그 기업이 나중에 뭐 이제 어떤 게 이제 자회사가 상장을 한다든가 그래서 지분을 갖고 있다든가 또는 좋은 이슈거리가 있어서 나중에 그 올라갈 거를 예상을 하고서 이제 매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는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왕창 매수하는 게 아니고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럴 때는 분할 매수 개념이 있어서 그거는 물타기하고 엄연히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 우리가 매수할 때서부터 나는 이거 나눠서 이만큼의 금액을 이렇게 나눠서 살 거라고 시작했으면 이게 분할 매수인데 그냥 이거 참 오를 것 같은데 하고 샀는데 떨어지니까 그거 물타기 단가를 낮춰야겠다 하고 들어가는 거는 이거는 물타기다. 그거는 물타기는 잘못하면은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망하는 지름길. 그렇군요. 그럴 때는 그냥 생각과 다르게 하락을 더 하게 되면 그때는 그냥 지켜보는 건가요? 일단은 지속적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때 투자를 할 때 두 종류가 있어요. 자기가 매수한 종목이 자기가 보유한 종목이 대형 우량주냐 시장의 중심주냐 그거를 살펴봐야 되고 그게 아니고 개별주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때 보통 테마라든가 뭐 갑자기 수급이 몰린 주식들. 그래서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뭐 지켜보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이.
그런 경우는 매수세가 들어왔다가 다시 후속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영원히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아, 영원히. 그러니까는 뭐 1년 내내 빠지는 종목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은 내가 잘못 샀다고 판단이 들면 손해 관계,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매도를 해야죠. 일단은. 그렇게 하는 거고, 이제 보통 우량 대형주 있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네네. 뭐 이런 경우는 지금 그 초기에 사신 분들이 답답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팔기는 좀 아쉽죠. 아, 지금. 그래서 그냥 좀 버텨보는 게 어떤가. 그런데 이제 걷다가 돈을 자꾸 더 집어넣다 보면 나중에 좋은 종목을 살려고 해도 투자할 돈이 없잖아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이 좋은 주식 가지고 있으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만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더 추가로 돈을 가지고 사지는 마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거가 이제 본의 아니게 장기 투자가 되고 가치주 개념으로 갖고 계시면 돼요. 이게 성장주지만은 원래 가치주 개념으로 지금은. 그렇죠. 채권이라고 외국인들은 채권으로 본다면서요. 삼성전자를.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지금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8만 원에 만주를 갖고 있으면 8억이잖아요. 네. 그러면 배당만 받아도 은행이자 2배 정도는 나오지 않나 싶어요. 제 경험상으로 하면. 그래서 지난해 이렇게 쭉 보니까는 분기 배당도 있고 뭐 이제 연말 특별 배당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투자지만은 자산 관리 차원에서 자기 계좌를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대표님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가장 시장이 핫한 이슈가 카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카카오주 차트를 보면서 그냥 다른 것 빼고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대표님은 그래도 더 가지고 갈 타임인지 아니면 매도할 타임이라고 보시는지 좀 의견을 솔직하게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들고 계세요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는 제가 하긴 안 가지고 계실 리가 없죠 이 좋은 주식을. 제가 요거를 요번에 11만 원 원래 액면 분할할 때 있죠. 네. 그 전에 사가지고 액면 분할해서 13만 원 초반에 다 팔았어요. 13만 원 초반에. 초반에 팔고서 보초라고 세워두거든요. 보초. 한 주. 아니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량의 주식. 그래도 보초 정도 사도 한 1000주는 갖고 있어요. 저 단위가 저는 개미라 저는 한 주씩 세우는. 아니 이게 1000주씩에 이게 이제 보초지만은 많이 사두라는 게 왜 그러냐면 작게 갖고 있으면 신경이 안 쓰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의미 있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주식은 뭐 안 봐도 제가 원체 잘하는 주식이라 그래서 그 주식이 11만 원 밑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10만 8천 원까지 떨어졌는데 그때 제가 샀던 거예요. 그때 11만 원. 11만 원에. 11만 원일 때 사가지고 지금은 이것도 그래프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거는 보면 지난번 것처럼 급등 패턴은 없잖아요. 이거 급등 패턴이 아닌가요? 이거는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 같은데. 완만하게 올라가죠. 완만하게. 물론 여기에서 이격이 이날 크게 올라갔는데 어제죠, 어제. 어제 크게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오늘 조금 빠졌다가 역시 이제 플러스로 끝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냥 안 팔고 있는 이유가 떨어지면 더 살려고. 떨어지면?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계속 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게 그러면 어느 정도를 매도 타이밍으로 보세요? 어떤 상황을? 이게 제가 계속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주식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바깥에 이렇게 알려진 지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러니까는 7년 전, 8년 전에 이런 이 주식이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제의도 이제 받고 그래요. 그러니까 5년 뒤, 10년 뒤에 이 살아남고 올라갈 주식 좀 추천해 달라고. 텐베거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항상 이 주위에서 많이 그 질문을 받거든요. 또는 이제 직장 초년생들 월급 받아가지고 투자할 주식이 어떤 게 있느냐. 그래서 항상 5년 뒤, 10년 뒤 살아남을 주식에 관해서 제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 주식이
그거에 해당하는 주식. 아,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네. 것 같다. 물론 이제 부침이 있을 수 있죠. 부침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 이제 앞으로의 그 산업 방향이나 섹터를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물론 이제 대표적인 그 플랫폼 기업이죠. 네, 그렇죠. 한국의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으로 이제 카카오하고 네이버 두 개가 있는데 참 그게 이 나라 전체를 봐도 참 다행스러운 거예요. 물론 이제 네이버가 처음에 많이 앞섰고 카카오가 지금 쫓아가는 추세인데 카카오가 요즘에 그 자회사들 그 상장 이슈도 있고 지분 보유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뭐 하반기에 카카오뱅크 이런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안 떨어지고 그러는 건데 그거가 끝나고 나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 이슈 우리는 지금 보통 그 재료가 소멸이 되면 네. 이제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네.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떨어지면 또 사면 되죠. 아, 그럴 수도 있다. 네. 그럴 수도 있으나 네. 그때가 매수의 기회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갖고 있는 게 그 이제 만약에 자기 이렇게 이 정도 돼가지고 너무 고점이다 싶으면 보유하고 있는 거에 한 3분의 1 정도? 뭐 이 정도는 매도해도 되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네이버도 그래서 요즘에 좀 오르죠. 많이 올랐죠. 근데 아무튼 뭐 이쪽 두 기업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이 알파벳 A, B 주식 있죠, 미국에. 네, 구글. 그 주식하고 비슷하지 않나 싶은 거예요. 아,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래서 알파벳 그 구글의 그 이제 자회사 알파벳 A, B 주식 자체가 지금 거의 최고치거든요. 사상 최고치인데 그거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제가 보면.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그렇다면 장기적으로는 가져가되 고점이라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한 3분의 1 정도는 매도했다가 매도하고, 또 그렇죠. 나중에 떨어졌을 때 사자. 그렇죠. 자, 그러면 3분의 1 정도를 매도해야 되는 고점이라고 판단할 만한 그 시점에 대한 징후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모르니까. 그렇죠. 모르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그러니까는 뭐 이슈가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뭘까 이제 그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지금은 카카오뱅크 상장 이슈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있죠. 그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은 그게 가장 큰 이슈일 수도 있는데 뭐 지난해 카카오 게임즈 뭐 이런 것도 상장이 됐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조금 더 다가오면 그때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러니까는 결국 상장 이슈, 그러니까 완전히 상장 일정이 나오거나 상장을 하거나 상장하기 전에 매도 상장하면은 이제 이슈가 단기 이슈가 없어지니까 그렇죠. 그때 그 전에 그러니까 최소한 뭐 이제 이 공모가가 나오고 공모가 나오는 시점. 뭐 이 정도쯤 되면은 웬만큼 고점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근데 지금은 일단은 뭐 이게 그래프는 여기서 보면 급등을 했죠. 이게 크다란 주식이. 그런데 네. 그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지수도 지금 코스피 지수 기준으로 해가지고 슬그머니 올라가잖아요. 슬그머니. 그렇다고 이게 뭐 지난번처럼 여기에서 액면 분할하고서 이렇게 갭 상승한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아니고 일단은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별 팔 의사가 없다라는 얘기라고 봐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량이 대폭 터지면서 매수세, 매도세가 공방을 벌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익 실현을 하고서 이 정도까지 떨어진 건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과열이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떨어지면 좀 사야지 되겠다 그 생각을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일부 매도를 하는 시점은 우리가 공모주에 대한 공모가가 나오는 시점 정도 그 근방에서 3분의 1 정도는 매도하고 그 이후에 가격이 하락을 하면 다시 저점 매수를 조금 기다렸다가 한참 기다렸다가. 한참이라는 건 어느 정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제 종목에 따라서 틀리죠. 카카오 같은 경우 이것도 대형주. 여기서 여기까지가 이게 여기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떨어질 때는 보통은 이제 뭐 1개월 기다려야지 될 때도 있고 시장 분위기하고 맞춰야죠. 그러니까 하반기에 이제 시장이 좋아질 수도 있고 테이퍼링 뭐 그 이야기 때문에 또 일순간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위기가 한 달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무슨 상황에 의해서 네, 그렇죠. 공포심에 투매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 사면 그래서 꼭 이거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자루 잰 듯이 또 주로 이제 우리가 컴퓨터 같이 정확한 이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매수 매도를 하지만 그것대로 제대로 안 되는 게 이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연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고의 유연성. 그러니까 어떤 분들 어떤 주식 추천을 해주고 그러면 목표가가 얼마냐 이제 그 말씀 묻는데 제가 보면 되게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맞춰서 애널리스트나 뭐 이제 이 전문가라는 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도 또 되게 답답한 거예요. 아니 유연성 미리 정해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니 예를 들어서 5,000원에 샀는데 목표가가 10,000원이라고 하더라도 9,000원 됐으면 팔면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꼭 10,000원 다 먹으려고 그러다가 떨어질 때 그거 못 팔아가지고 그러신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는 그 조금 융통성 있게.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지인들이나 뭐 이런 분들한테 항상 얘기할 때 사고의 유연성 이게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쏠림이 심한 그런 거 너무 칼같이 정확한 거 그런 거를 기대하는 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시장의 상황에 맞춰서 유연하게 어제는 예스였으나 오늘은 노일 수도 있는 그렇죠. 거니까. 당연하죠. 그게 오전하고 오후가 다른 게 주식 투자하고 그런데. 근데 가끔 우리 댓글창에도 해서 전문가분들 가운데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딱 얘기했는데 어떤 상황들에 의해서 바뀌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다시 뷰를 바꿨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지조가 없다. 왜 생각이 바뀌냐 이런 욕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주식 투자에서는 상황에 따라서 뷰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군요. 그럼요. 그거를 이건 다른 거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리고 또 요즘에 경제 환경도 급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 미국의 FOMC 미 연준도 지들이 말한 거를 제대로 지키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그 요번에 이제 코로나 전에 테이퍼링 한다고 해가지고 4차례에 걸쳐서 이제 금리 인상한다 그랬거든요. 한 2번 하다 보니까는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돈 풀기 바쁘죠. 돈 풀기. 그렇죠. 그래서 그냥 시그널만 보내주는 거지.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요번에 그 한국은행 총재께서 이제 그 금리 인상에 관한 그 시그널을 몇 차례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어떤 날짜를 꼭 집어서 뭐 언제 금리 인상을 하겠다 그런 얘기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경제 상황이고 그렇죠. 주식시장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저 사람은 전문가니까 그 말이 맞겠지.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주식 투자 경험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주식 투자는 그 유연한 그 본인 자체가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어떤 주식을 사도 그렇고 팔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꼭 내가 수익을 내고서 팔아야 되겠다. 이러다가 크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유연하게 상황에 맞춰가지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팔아야 될 때가 있고 또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뭐. 그래서 그 우리 방송 보시는 주인분들 저는 뭐 가끔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리는데요. 여기서 어떤 전문가 뭐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그분이 말씀하신 어떤 종목이나 어떤 시장에 대한 뷰, 그 결과를 보지 마시고 왜 그런 결론을 냈는지에 대한 그 과정 이유를 전부 설명해 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했던 이런 A라는 결론을 내렸던 매수라는 결론을 내렸던 그 이유들이 혹시나 다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지는 않는가 이 과정을 자꾸 보셔야 되는데 자꾸 이 결론만 좀 쉽게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하여튼 돈 버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하여튼 그 항상 습관을 들이시는 게 어떤 결론보다는 왜 그 결론에
도달하게 됐는지 그 과정, 그 이론을 먼저 한번 잘 그 파악하시고 배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